재혼 후 이혼하는 사람 특징. 첫 번째는 빠르게 사랑하고 빠르게 식는 사람입니다. 20대, 30대에 결혼해서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압도적으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이후에 재혼하시는 분들에게 왜 재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를 너무 사랑해줘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아했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일하는 직장에 매일같이 와서 기다리고 매일 회사에서 집으로 데려다주고 제가 회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인천 바닷가 횟집까지 가서 사주고요. 너무 잘해줘서 그 사랑만 받아도 행복하게 살 것 같았어요. 초혼에 실패해서 그 배우자한테 받은 상처가 컸는데 이 사람은 다 어루만져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줄 것 같아서 결혼했어요. 20대 30대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하늘의 별도 따줄 수 있을 것 같고 함께 있다면 밥 같은 건 안 먹어도 살 것 같은데 나이 4, 50 넘어서 초혼에 실패하고 한 번의 상처를 겪은 분들은 사랑만 갖고 살 수 없다는 배움을 얻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소개드린 사례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혼에서는 사랑이 아닌 다른 요소가 이 결혼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잘 기르겠다, 자녀를 성공시키겠다 이런 포부나 계획도 좋지만 이 사람이 성실하고 애들 굶길 일은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아내가 착하고 우리 부모한테 사근이 대하고 아이들 잘 기르고 알뜰살뜰하니까 그래 비록 연예인처럼 예쁘고 여우짓은 안 해도 믿음직해서 산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에 한 번 실패한 분들이 지금 20대처럼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시간이 흘러도 계속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뜨거우면 괜찮은데 사람 감정이라는 게 절대 끝까지 뜨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연세에 맞는 성숙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의 뜨거운 욕망과 충동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재혼에서는 초혼보다 그 뜨거운 사랑이 빨리 식더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온 열정을 다 바쳤던 사람이 재혼하고 나서는 상대방에게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전에 결혼도 이래서 실패했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에 기대서 재혼한 분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변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겪는 배우자는 이전에 실패가 없었더라면 노력을 더 할 텐데 이걸 계속 끌고 가봐야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20대 때처럼 자신의 감정에만 매몰되어 뜨거운 사랑만 갈구한다면 또 한 번의 실패를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초혼과 다르게 재혼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이혼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재혼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사는 집은 어디에 마련되어 있고 한 달에 생활비는 얼마를 줄 것이다. 예를 들면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처나 전 남편의 자녀가 있으면 얘들 학비는 내가 어디까지 대줄 것이고 하는 이런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미처 석 달이 안 돼서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내가 좀 부족하니까 우선 당신 돈으로 마련해줘 라고 하는 순간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내뱉은 말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너무 당당한 것이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상대 배우자를 돈 보고 결혼한 꽃뱀 취급을 하십니다.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생활비를 준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기서 식비는 얼마를 사용하고 관리비는 어떻게 내고 그 다음에 각자 보험 내고 그 다음에 핸드폰 요금 내고 이런 계획이라는 걸 갖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무너진다고 하면 애정도 쉽게 식기 마련이겠죠. 석 달도 못 가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사람은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혼이라는 것은 20대 때, 30대 때 뜨거운 감정으로 만나서 아무 고생하더라도 라면 반 개씩 나눠 먹으면서 살자 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재혼은 그 조건 때문에 결혼했다가 아니라 초혼에 대한 실패의 경험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싶었던 그 꿈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혼처럼 버티기는 힘듭니다. 그걸 못 버틴다고 지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혼을 전제하고 만남을 가질 때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면 다시 한번 심각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식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각자의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인터뷰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세상에 제 남편이요. 자기 애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연락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우리 재혼할 때 결혼식에 오지도 않고요. 평소에도 연락을 주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이 올라서 상가 하나 팔려고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연락하고 찾아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홀딱 넘어가 가지고 그동안은 정말 원수처럼 하고 말도 못 꺼내게 하더니 이 애들한테 갑자기 1억 원을 넣어주고요. 상가 판 돈으로 반을 나눠준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녀들 때문에 또 다시 이혼하는 경우가 반 이상입니다. 차라리 내 재산이 얼만데 내가 다 쓰고 죽을 수는 없고 자녀들한테 얼마 주고 당신 자녀한테 이렇게 주고 우리는 이것만 갖고 삽시다. 이게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재혼하신 분은 65세가 지나시면 회귀 본능처럼 내 핏줄이 통한 자녀들한테 무엇이든 주려고 하십니다. 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내 자녀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지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까지 전부 자기 자녀한테 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배우자의 노후 생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혼할 때 내 자녀들 신경 쓰지 마. 오직 당신만이 최고야 이런 말보다는 내 자산이 얼마인데 자녀들에게는 얼마를 줄 거고 당신하고 난 이렇게 살고 이런 계획을 밝혀주시는 분이 더 신뢰가 있는 분입니다. 재혼을 할 때 여성분과 남성분이 원하는 이성상이 다른데요. 재혼의 이유와 목적 때문에 약간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재혼할 때는 재혼할 남자의 경제적 조건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돈입니다. 물론 뜨거운 사랑 때문에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남자와 재혼을 해서 또 다른 사랑을 꿈꾸고 가정을 이루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분의 경제적 조건을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부자가 아니더라도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고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정도의 경제력은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돈돈거리는 사람은 사랑보다는 돈이 바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돈이 없는 순간 깨지게 되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은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세탁하고 청소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재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양육해야 될 아이가 어리다고 하면 아이를 돌볼 여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은 평생 함께 하고 싶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찾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따지는 분들은 재혼을 해도 이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미안한 줄 알고 창피한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물론 재혼을 해서도 잘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조율하고 겪어내야 할 부분들이 많은 만큼 재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잘 기억하셔서 의미 있는 만남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들으신 내용을 천천히 곱씹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 궁극의 지혜였습니다.